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저희 나갈 차례가 오늘 198페이지에 등기 효력 나갈 차례입니다. 등기는 밑에 보시니까 이제 종국 등기 효력 나와 있고 저 뒤에 가면 가등기 나와 있는데 등기는 둘로 세분해서 등기는 종국 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예비 등기로 세분하게 됩니다. 종국 등기하고 또 하나 예비 등기라는 등기가 있는데 예비 등기라는 등기는 딱 하나가 존재합니다. 가등기가 존재해서 이 가등기하고 나머지 등기의 효력을 따지는 것이 등기의 효력인데 일반적인 등기 효력이 6가지가 존재합니다. 제일 처음 먼저 나온 것이 물권 변동 효과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나? 자, 제일 처음 나온 효력이 물권 변동 효력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나온 효력이 대항적 효력이 나와 있고 세 번째 나온 것이 순위 확정적 효력이죠. 네, 순위 확정적 효력이 나와 있고 네 번째 나온 것이 점유적 효력인가요? 네, 점유적 효력 나와 있고 다섯 번째가 추정력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후등기 저지 이렇게 해서 6가지 효력이 이제 본등기이자 중국등기 효력인데 이 6가지 효력이 어떤 내용인가만 파악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정력입니다. 시험 요구도 잘 내다 보니까 요거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처음 나온 게 물권 변동 효력인데 민법 배울 당시 186조 내용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주의 맡기니까 이제 등기를 통해서 물권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효력이 가장 기본적인 효력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물권들을 등기하는 목적이 바로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 되는 겁니다. 대항적 효력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교재 보니까 뭐 임의적 기재사항 나와 있고 채권 나와 있는데 먼저 우리 배운 범위 내에서 등기하는 걸로 해서 채권 등기하게 되면 채권의 경우는 임차권하고 또 하나가 환매권이 있죠. 이 두 가지 원리의 경우는 등기하는 목적이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이지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건 아닙니다. 임차권 환매권은 채권이다 보니까 등기 안 해도 성립은 하되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요거 외에도 등기 신청할 때 임의적 기록사항이 나옵니다. 임의적 기록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도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민법 공부가 되면은 각 권리마다 요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민법 배우실 당시에 전세권 배웠어요? 전세권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전세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전화권 등기할 당시에는 피담보, 채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는 것들은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적어야 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항들은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 상관이 없는데 등기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자. 채권자 돈을 빌려줄 당시 이자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돈 빌리면 이자 받으실 거죠? 네, 당연한 거고. 여러분 동생이 돈을 빌려가게 되면 이자 받아요? 그것도 받아? 야 독하다 진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진짜 이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임의적 그럽니다. 그럼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금 반드시 있어야지만 존속기간은 반드시 정해놔야 될까요? 전세권은 최장 10년 초과할 수 없다고 배웠죠. 그럼 기간은 10년 범위 내 정하면 그만이겠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양당사자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으니까 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기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임의적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가 되면 외워짐으로 일부러 외우지 마시고 우리 배운 범위 내에서 채권 등기하는 경우가 대항력 발생하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것은 등기부상 순위를 따지는 기준인데 순위 따지는 기준은 끄집어내서 등기법에 규정하기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한 순서 보고 정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등기한 순서의 경우는 먼저 조등기의 경우는 둘로 나눠서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다른 구에 실행한 등기도 있는데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는 순위번호 빠른 것이 우선이 되고 다른 구에 실행한 등기는 접수번호 빠른 것이 우선이 됩니다. 같은 구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갑구하고 을구를 열어보니까 등기부상 1순위에 A란 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 되어 있고 2순위에 압류가 들어와 있고 3순위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더라. 이렇게 3순위까지 가압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을구의 1순위에 저당권행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2순위에 전세권 들어와 있고 3순위에 저당권 들어와 있는 경우에 이 등기 6개 등기의 순위를 따져라요. 따지게 되면 압류와 가압류를 따져보게 되면 압류는 어디 있나요? 갑구, 을구? 갑구. 가압류도 갑구에 있죠. 둘 다 갑구라는 같은 구 안에 있죠. 같은 구 안에서 뭐가 빠른 게 우선? 순위 번호니까 압류는 2순위고 가압류가 3순위니까 압류가 선순위입니다. 이 뜻이고 마찬가지로 전세권도 어디 있어요? 을구. 저당권도 을구. 둘이 따지게 되면 순위 번호가 빠른 전세권자가 선순위가 되겠죠. 같은 거란 얘기는 갑구면 갑구 내에서 을구면 을구 내에서 끼리 따지는 경우는 뭐가 빠른 게 우선? 순위 번호는 얘기고 다른 거란 얘기는 갑구에 있는 가압류하고 을구에 있는 저당권하고 둘이 딱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제 구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구가 다른 경우는 순위 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얘가 언제 들어왔느냐요. 날짜를 따져봐. 날짜가 빠르면 선순위가 되겠지만 같은 날짜일 당시에는 접수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입니다. 얘가 들어온 등기는 2015년도에 들어온 등기고 접수 번호가 10번이라고 가정을 하고 저당권은 2015년도에 들어온 등기고 접수 번호가 15번일 경우는 같은 연도 같은 날짜일 경우에 접수 번호가 어디가 빨라요? 가압류가 빠르죠. 그럼 가압류는 얘가 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같은 거란 얘기는 갑구면 갑구 내에서 을구면 을구 내에서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순위 번호고 갑구 알고 둘이 붙이게 되면 구가 다르죠. 이런 경우는 뭐가 빠른 게 우선? 접수 번호, 순위 번호 아닙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기준이고 책은 다시 줄쳐 드릴게요. 두 번째 경우는 부기등기 순위인데 부기등기 순위는 따지는 기준이 원칙은 주등기 순위가 빠른 것이 원칙이고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정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칠판에서 전부 다 1, 2, 3, 1, 2, 3인데 등기 보는 방법은 을구에 1순위 저당권 들어와 있죠. 2순위 전세권 들어와 있고 3순위에 저당권 있는데 권리가 3개가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1, 2, 3 주등기입니다. 을구 1순위란 얘기는 소유권을 잡고 들어온 첫 번째 권리란 얘기고 을구 2순위란 얘기는 소유권 잡고 들어온 두 번째 권리. 을구 3순위는 소유권 잡고 세 번째란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A가 돈을 또 빌리게 되면 1, 2, 3, 4순위가 되겠죠. 주등기로 들어오는 것이 그 방법인 반면에 반대로 전세금이 2억이 있는데 전세금 2억을 넘버 잡히고 5천만 원 빌려오게 되면 저당권 등기 해줘야겠네요. 저당권 등기할 경우 이 저당권 어딜 잡았어요? 전세권 잡았으니까 4번 주는 게 아니라 2번 잡고 들어온 2의 부기 1호로 기재합니다. 그럼 등기 번호만 보더라도 태어난 출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3순위하고 이 밑에 2의 부기 1호 둘이 부딪히면 누가 선순위냐를 따지는 건데 말 그대로 얘는 몇 순위고? 3순위죠. 반갑지 않아요? 3순위란 말? 집에서 자주 듣는 소리 아니에요? 아닌가? 자. 진짜 반가운 소리가 될 텐데 3순위고 2의 부기로는 2순위죠. 그럼 어떤 게 앞설까? 2순위가 앞서니까 2-1이 아니라 2의 부기 1호 얘가 순위가 앞서는 겁니다. 주문하시는 분이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얘가 앞서면요 이 집이 경매가 된 경우에 전세금 2억을 얘가 가져가고 5천만 원 따로 가져가나요? 그 뜻이 아니죠. 이 5천만 원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전세금에 속해 있는 거니까 여기서 떼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위가 앞설 수밖에는 없으니까 부기등기는 원칙이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조등기고 부기등기 상호간이라는 얘기는 지금 전세권자분 저당권이 2의 부기 1호 채권자가 전세권을 다시 가압류합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이 가압류 등기도 떨어질 경우에 가압류가 떨어지면서 순위번호가 2번 잡고 들어온 2의 부기 2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부기등기 얘도 부기등기 같은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어떤 게 먼저다? 태어난 순서가 빠른 게 우선이니까 얘가 선순위라는 얘기입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더라도 요거는 웬만한 등기부들은 순위를 다 따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옛날에 시험 많이 내시면 지금은 잘 내진 않는데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중개업 하시다가 등기부 동호 보여주면서 어떤 게 선순위인지 봐주세요 그랬더니만은 나 26회인데 그러면 대화가 안 되니까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온 것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줄은 다 쳐드릴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가등기 활동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언제로 가느냐.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결정이 되되
주의할 점이 물권 변동 효과는 또 언제 발생할 것이냐인데 물권 변동 효과는 본등기 때 발생하는 거지 가등기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시점이 달라서 문제가 잘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순위는 언제로 가시고 가등기로 가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하는데 만약에 등기부상 1순위에 갑이란 자가 소유권이 있다가 2순위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하면 주인 바뀌었나요? 아직 안 바뀌었죠. 아직 물권 변동 효과는 없는데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칸을 반을 쪼개서 밑에다가 본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본등기 하게 되면 주인은 바뀌었나요? 바뀌어야지 이제. 본등기하면 주인 바뀌겠죠? 또 어떤 등기 하려고? 이제 없으니까 본등기하면 주인이 바뀌니까 물권 변동 효과는 발생을 하는데 주의할 점이 본등기 할 때는 순위번호를 따로 부여하지 않아요. 순위번호 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 칸만 쪼개서 본등기 실행해 주는 거지 순위번호 2순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럼 요 2순위란 순위는 언제 부여한 순위예요? 가등기 때 부여한 순위, 본등기 때 부여한 순위? 가등기 때 부여했으니까 순위는 가등기로 가져가되 물권 변동은 본등기다 이 뜻이에요. 그럼 순위는 여기로 가는 것이고 물권 변동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잘 나오므로 순위는 언제로 가시고 가등기로 가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니까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고요. 네 번째 경우는 이제 말소회복 등기라는 게 나올 텐데 회복 등기로만 나와 있던데 말소회복 등기의 경우는 외울 건 아니고 회복의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친한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더라. 줄 쳐드릴 건 좀 기다리세요. 네. 어차피 찾아도 모를 테니까. 주름이 다 쳐놓고 오셨네. 자, 회복 등기란 뜻은 친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오늘 내일 한대요. 그러면 문병 가실래요? 문상 가실래요? 그럼 오늘 내일 한번 가봐야겠네요. 가서 3일째 가게 되면 문상이 돼버리니까 아닌가? 오늘 내일 안에 가서 친구 손을 만져서 뭐라 그럴까? 이대로 있어라 회복해라. 회복하라는 얘기는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말소회복하라는 얘기는 말소되기 전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회복 등기의 순위는 말소되기 전 종전의 순위란 말이 나와야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종전의 순위로 이해하시면 여기는 큰 무리가 없고 다섯 번째 경우는 대주권 등기란 말이 나오는 게 있을 텐데 대주권 등기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접수번호 보고 따져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접수번호인데 대주권으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갑구 월구에 실행한 등기는 접수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다라고 규정하는데 요 내용은 지금 설명 못 드려요. 너무 어려워서 못 따라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요건 한 5월달쯤 가서 민법 공부가 된 상태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약식으로 우리가 한겨울에 맛있게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뭘 맛있게 먹을까? 냉면이죠, 냉면. 냉면은 여름 음식이 아니라 겨울 음식이에요. 예, 겨울에 먹어야 맛있는데 냉면 어디다 먹어요? 밖공기에 먹어요? 주발에 먹어요? 누가 냉면을 주발에 먹어? 대접에다 먹지. 어디다 먹는다고요? 예, 대접해서 대주권 등기는 접수번호를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번호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순위번호, 하나는 접수번호. 이거 바꿔치기 해봐 순위번호로 바꿔요. 그러니까 번호 두 개, 둘 중에 하나니까 대주권 등기는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 이해하시면 여기는 문제 풉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그 여러분 교재 환매 등기랑 신탁 등기는 지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오는 거 아니니까 페이지 198페이지 가서 3번의 순위 확정적 효력 찾으셨어요? 예, 보니까 첫 번째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그래서 맨 처음 써놓은 것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순서가 빠른 것이 우선이다라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에 등기한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의 한 등기 상호간에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가 됩니다. 세 번 환매 등기는 아직 안 보셔도 되고요. 네 1번에 부기등기 순위는 원칙이 주등기 순위가 빠른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미인번의 경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수에 따른다 이 말도 이해했고 그 다음에 신탁등기 순위 아직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업번에 회복등기 순위란 말 나왔는데 이 회복등기가 바로 말소회복등기입니다. 말소회복등기 하면 순위는 언제로 올라가더라? 종전의 순위로 갈 것이며 이응번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되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하는 거지 가등기 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지읒번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이 토지 등기부 중 해당 구의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본에 따른다 그래서 냉면 먹는 밥그릇은 대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5월 달쯤 갔을 때 대지권 등기 들으시고 소유권, 지상권 정확하게 알을 때 아하 라고 답이 나오니 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순위 따지는 기준인데 이 순위 따지는 기준은 초창기에 13회까지는 거의 매회 냈어요. 매회 내지만 14회부터는 잘 내질 않더라고요. 다 단수 남기다 보니까 지금 안 내더라도 중개업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지만 순위 따질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로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점유적 효력이 네 번째 효력인데 점유적 효력은 민법 제 245조 1항하고 2항 두 개 비교하시면 됩니다. 245조 시효취득인데 1항의 경우는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인하게 20년간을 점유한 자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럼 점유가 빨랐어요? 등기가 빨랐어요? 점유가 빨랐죠? 점유가 빠른 경우는 몇 년 점유하시는데 20년 점유하는 게 원칙인데 단서조항 2항 보니까 다만 선의무과실로 등기가 돼 있는 경우는 10년 경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20년 점유할 게 있었는데 등기가 되니까 10년 만에 취득하네요. 그럼 등기한 것이 마치 모한 것과 똑같다. 10년 점유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규정이다 보니까 여기 민법에 등기부 취득 시효만 공부가 되면 이 부분은 더 이상 볼 게 없으니 이거만 참고해서 떼어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추정력이라는 것은 이제 권리관계에 대해서 이거 제일 중요한데 권리관계에 대해서 추정해주겠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추정력이라는 것은 일로 들어와서 따로 정리하게 되면 추정력이라는 것은 이제 권리관계가 존재할 경우에 이 권리관계에 대해 적법성을 추정해주겠다가 대법원 판례인데 추정력은 민법이나 등기법에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정해진 게 없고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것이 추정이에요. 판례가 인정할 때는 판례도 법인가요? 법인가요? 법이죠. 법은 법전 형태가 있는 성무법도 있는 것이고 법전이면 불무법도 있는 것이에요. 판례법, 불무법의 대표적인 예니까 판례도 법이다 보니까 얘는 법이 인정한 법률상 추정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 판례입니다. 근데 지금 배우는 추정력이라는 등기는 어떤 등기 효력이에요? 지금 보시는 효력이 중국 등기 효력, 예비 등기 효력? 중국 등기 효력이죠? 예비 등기 뭐밖에 없더라? 가등기. 그럼 가등기를 뺀 나머지 효력이 전부 다 중국 등기이다 보니까 중국 등기는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는데 반대로 예비 등기라는 게 인정하지 못한다요. 예비 등기에 대해서 가등기는 인정할 수가 없다가 여기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이고 줄은 쳐드릴게요. 설명 책 보면서 워낙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만 인정한다고 설명드렸으니까 권리관계만 인정해 주더라. 권리 등기는 갑고하고 을구시라는 등기는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권리가 아닌 경우 표지부 등기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추정력 인정할 수는 없다. 이 대법원 판례 이 두 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미치는 범위를 파악을 하게 되면 범위는 둘로 세분해서 인적 범위가 있고 또 하나가 물적 범위로 세분하게 됩니다. 인적 범위라는 건 사람을 보고 따지는 기준인데 권리변동 당사자이건 또는 제3자이건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해 주다 보니까 여기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뭐 당사자이건 제3자이건 전 소유자이건 다 인정해 주다 보니까 맞는 질문밖에 안 나오고 물적 범위를 세 개로 세분하게 되면 등기하게 된 절차가 있을 것이고 등기하게 된 원인이 있고 등기를 통해 취득한 권리가 있더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절차하고 원인하고 권리까지. 절차란 얘기는 등기 실행하는 과정은 전부 다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적법하다 보니까 이제 파생하는 지문이 토지거래 허가제 배우셨어요? 허가받은 권리는 몇 가지 권리 허가받아야 돼요? 소유권하고 지상권 허가받아야 되죠? 유상계약, 무상계약? 유상계약만 허가를 받아라. 가등기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유상계약이 하나한다. 가로 안에 매매 이해약을 포함한다. 단서가 있으니까 이해약을 통해 가등기할 때도 허가증을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또 이전 등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허가증을 첨부했다 안 했다. 첨부한 걸 수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는 자 첨발 서류 있겠죠. 농지를 취득하는 자 첨발 서류,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럼 농지를 다 등기 끝났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서류도 첨부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배우게 되면 계약이 원인인 경우는 검인도 받아야 돼요. 검인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니까 등기하는 과정상에 거치는 절차는 전부 다 거쳤다고 보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원인의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계약이 원인인데,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원인은 매매입니다. 그럼 매매 등 뭐 교환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매매도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적법하다는 얘기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성을 추정해 주게 됩니다. 아니다, 우리끼리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게 되면 입증해라. 입증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하게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요게랑 같이 어울리는 것이 바로 민법 제104조. 104조가 뭔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주관적 요건하고 객관적 요건을 같이 해야지 비로소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안 배우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악의와 플러스 현재의 공정성을 이뤄야지만 두 개가 만났을 때 무효다. 이렇게 안 배우셨어요? 배웠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기를 공정성을 잃었다 할지라도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요게 있을지언정 이런 게 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관적 요건이 아직 성립이 안 됐네요. 그럼 무효가 아니라 물어보겠다. 공정하지 않더라도 유효로 보겠다요. 그럼 다만 나는 이런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 주장자가 뭐 하실 것? 입증함과 동시에 이것 중에 하나 입증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게 성립이 되면서 법률행위가 무효로 간다. 이렇게 안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매매계약이 있게 되면 공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은 뭘로 추정해 주겠다. 유효함을 추정해 줄 것이고, 다만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입증해라. 입증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데, 그럼 지금 추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정을 뒤집으려고 그러면은 주장자가 반대 증거만 제시한 결과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추정은 힘이 약해졌어요? 굉장히 약합니다. 이 추정이란 말이 어디서 많이 나왔느냐? 옛날에 최보람 씨 나오는 드라마 수사반장, 거기서 많이 나왔는데 못 봤어요? 자, 왜 이리 좋아? 자, 지난주 화요일 날 노원역에서 주차장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너 거짓말로. 자, 이 무지물 선점이네 이거. 자, 그럴 경우에 그 목격자 진술대로 몽타주를 만들어 보니까 저를 잡으러 노원서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을 노원역 살인 사건의 주된 용의자로 추정을 한대요. 확정을 지은 거예요? 추정을 한 거예요? 추정이죠. 저는 안 죽였다고 잡아뗍니다.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누가 잡혀갈까? 일단 잡아가서 저에게 하는 말, 네가 범인 아니면 입증해라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9시 정도 여기서 백목장사 했죠? 증언해 주실 거예요? 두 분은 증언 안 돼. 지난주에 빠졌으니까. 증언을 해. 자, 어쨌든 간에 증언해 주실 거죠? 그럼 증언된과 동시에 제 알리바이가 성립했으니까 전 범인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이 추정이라는 것은 힘이 약하다 보니까 반대 증거만 제시하는 순간 결과가 깨지는 게 추정력이에요. 추정보다 힘이 센 게 있는데 간주 규정, 본다 규정은 재판을 받아야지 결과가 뒤집어지는 것이고, 추정은 증거만으로 결과가 뒤집는 겁니다. 굉장히 약한 건 추정에 이렇게 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이유 딱 하나가 나오는데 시험 지문상에선 저당권이 나옵니다. 저당권이란 권리는 종된 권리일까 주된 권리일까? 성질이. 저당권의 성질은 부종성을 통해 태어나는 권리예요. 저당권이 태어나려면 필이 있어야 할 것이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저당권 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가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시험은 여기서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외울 당시에는 이 세 개를 잡으셔야 돼. 세부적인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외치는 범위는 절차하고 원인하고 권리를 잡아내신 상태에서 요거 파생지음만 이렇게 달고 넘어가시면 이게 이해될 부분인 거지, 제발 등기법은 외우지 마세요.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다 외우려고. 못 외우니까 이제 알고 가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세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상 미치는 추정인데,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신뢰한 사람은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거죠. 믿을 죄밖에 없으니까. 그럼 등기를 믿은 것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선이며 무과실로 추정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조사하는 것은 선이라 할지라도 이건 과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집 융전 없이 깨끗한 집이니까 전세 오십시오라고 제가 전세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깨끗한 게 아니라 압류에 가압류에 경매 난리가 아니에요. 두 글자로 줄여서 일명 걸레들한 점이에요. 그럼 등기부 안 보고 들어온 그 자체가 잘못한 거니까 과실이 있다가 되는 것이고,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등기된 사항은 전부 다 알고 있다 악의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통상적인 예가 부동산 거래 시에 등기부를 열어보는 것이 통상적인 예니까 등기된 사항은 전부 다 알고 있다 악의로 추정하겠다 판례 입장이에요. 여기까지가 참 중요한 파트로 이해하시는데 책 들어가서 줄쳐드린 다음에 부정하는 거 몇 개 잡아드릴게요. 여러분 교재에서 권리 추정력 199페이지 보니까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되는 것을 인정 대신에 정확하면 추정이에요. 추정되는 효력을 뭐라고 부르더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부르며, 추정력은 반증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가 있으며 입증 책임은 주장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범위는 A번이 절차, B번이 원인, 3번이 권리예요. 그럼 A번의 경우 등기부가 실행되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실행한 등기라고 추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증을 첨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취득자이시면 받은 거로 추정할 수가 있고, 거민도 받은 거로 추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절차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90년 판례인데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놔야 될까? 매매. 원인이란 말이 매매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교환일 경우는 교환, 증여가 되니까 매매 등도 일단 적법하다는 얘기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함을 추정해줘야 그 뜻이고, 권리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저당권밖에 안 나옵니다. 저당권 권리관계는 추정력 인정해주겠지만 맨 밑에 해줄 중요한 말 들어와 있네요. 부동산 표시의 등기는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다. 표제부 등기는 권리가 아니니까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칠판에 써놨네요. 권리관계만 인정하다 보니까 표제부 등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 권리가 하나 나오는 거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담보 물권 등기가 있을 경우는 담보 물권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이고, D번이 사람입니다. 사람 권리 변동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 인정할 것이며, 현재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까지 보시면 되고요. 보조 등기 잠깐 놔두세요. 2번에 이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추정력은 배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등기는 추정력 인정하겠지만 점유의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 입장입니다. 이거 외울 건 아니고 풀면 돼요. 자,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해라가 공시의 제도인데, 부동산의 경우는 뭘로 공시하고? 등기로 공시하더라. 동산의 경우는 점유죠. 오케이? 그럼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된 자가 권리자로서 추정을 받는 거예요. 동산의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자가 권리자로서 추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등기에 추정력이란 말이 붙은 것이고, 오케이? 동산 점유에 추정력 인정해 주는데, 문제는 부동산의 경우에 점유하고 있다고 그 자를 권리자로 추정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부동산 공시방법은 등기 점유가 아니니까. 그럼 점유를 추정력 인정해 주는 것은 뭐가 대상이더라? 동산이지 부동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점유하는 부동산 있죠? 뭐? 집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 사세요? 학원 강의실 점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점유하고 있다고 여러분 권리대로 추정할 수는 없으니까 점유권은 동산의 공시방법인 거지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그 자를 권리대로 추정할 수는 없다 이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부동산은 다시 눈이 풀어졌어. 다시 부동산은 등기된 자를 권리자로 추정을 받는 것이고, 왜?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니까.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등기된 자가 권리대로 추정을 받는다 이 뜻이고 동사는 점유한 자가 권리대로 추정받는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여기 나눠진 거예요 지금. 나눠놨는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그 자를 권리대로 추정할 수는 없으니까 부동산의 경우에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점유의 추정은 어떤 걸 인정할까?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말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부수지 효과의 경우는 아직 보지 마세요. 읽어놔 드릴게요.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 내용을 신뢰한 것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선의이며 무과실 추정이 되고 반대로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은 선의라 할지라도 잘못한 거니까 과실이 있는 걸 추정 들어간다까지가 대상인데 요게 범위예요. 범위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두 가지를 세분해서 잡아내면은 요거서 문제가 답이 만들어져요. 근데 큰 틀은 기출 문제 보니까 여기를 주는 경우는 쉬운 문제예요. 큰 틀 잡을 당시에 종국 등기 추정을 인정해줘요? 해주죠? 예비 등기 인정하지 않는다 잡아내시고 권리만 인정해주되 표지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두 개 잡아놓고서 쭉 풀고 들어가시면 여기 어렵지 않게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전 페이지에 순서를 바뀌었던데 5번은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그럽니다. 이 말 뜻은 민법 공부하다 보게 되면 나올 말이 물권 성립의 원칙이 있는데 물권은 동일한 종류의 동종의 물권은 이중으로 성립할 수 없다가 이게 기본 틀이에요. 물권 성립의 원칙인데 같은 종류의 물건이 두 개가 이중 들어올 수는 없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에 소유권 등기 허용하지 않으며 이중에 지상권도 등기할 수는 없고 전세권도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없다가 이게 후등기 저지력의 뜻인데 이게 뭔 말이냐? 또 사례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일로 들어와서 만약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에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 등기된 주택이 있고 을구 1순위에 을 앞으로 전세권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주인은 갑이고 전세권자가 을일 경우에 이 집을 갑이 팔으려고 마음을 먹어요. 누구한테 파는 게 가장 편할까요? 을에게 파는 게 가장 쉽겠죠. 이미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을 네가 집 살래 그러니까 을이 집을 사겠대요. 이 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한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을은 집을 사기 전까지 어떤 권리가 있었고 전세권이 있었고 집을 사니까 소유권까지 가져버렸네요. 모양새가 내 집에 내가 세를 살아요. 이치에 맞아요? 안 맞죠? 살기도 하나 봐 표정 보니까. 내 집에 내가 세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권은 살았다 죽었다. 이거 소멸하는 겁니다. 이게 소멸하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혼동. 동일인에게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두 개가 들어오면 하나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집 사버리게 되면 전세권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혼동으로 소멸했다는 얘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할까? 등기 안 해도 소멸할까? 등기 안 해도 소멸합니다. 왜 그럴까? 혼동은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부상 남아있을 뿐이 실제로 소멸됐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 없는 거? 효과가 없는 무효등기라는 얘기입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이 집주인 을이 이 집을 신나게 살다가 나중에 다시 병일한 자에게 자기 집을 전세해 줄 수 있을까? 집주인이 전세해 줄 수 있겠죠? 그럼 등기부상 1순위 전세권도 놔두고 2순위로 병 앞으로 전세권 등기할 수가 있느냐요? 있을까 없을까? 괜찮아요. 뭐 틀리면 어떻고 맞으면 어때요? 우리끼리인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얘가 효과 있는 거 없는 거? 무효등기죠. 무효등기가 등기부상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얘가 들어오는 순간 오히려 이 병등기는 등기만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못 들어와요. 그러면 등기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전세권을 깨끗하게 지워야 됩니다. 지울 당시에는 이 순위로 1번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실행을 하고 원인을 혼동이라고 쓴 다음에 종전등기 전세권을 붉은 선으로 싹 지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1번 찍 지운 게 말소 등기일까? 2번이 말소 등기일까? 그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요. 자, 1번, 2번 그러면 잘 모르니까 그냥 대답은 해야겠지. 잘 모르니까 1번, 2번, 그러는 게. 자, 1번, 2번. 2번이 말소 등기예요.
등기를 지울 때는 왜 지웠는가 이유를 다 적어줘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만 지워만 놓고 이걸 안 적어놓게 되면 얘를 왜 지웠는가 모르잖아요. 그럼 지울 때는 왜 지웠는가 밑에 항상 이유가 따라 붙게 됩니다. 이게 말소 등기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럼 지워버리면 등기부상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뭐가 더 지저분해 깨끗하지 아무것도 없이 지웠는데 찍어서 그게 아니라 이거 지운 거예요 지금. 전세권이 다 지워졌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삼선이로 병이 다시 전세권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등기부상 병은 몇 순이에요? 등기부상?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오셨나 봐. 이게 몇 순인데 자꾸 1 그래 자꾸. 자, 몇 순이? 3순이죠. 등기부상 3순이지만 실제 권리로는 1순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비록 무효등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을 못하게 막는 것을 후등기 저지로 그런 겁니다. 그럼 얘가 있는 동안에는 얘 뒤로 똑같으면 등기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더라고. 그걸 후등기 저지로 그럽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에 이 6가지 효력은 가등기 인정할 것이냐요. 가등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물권 변동 효과도 없고 대항적 효력도 없고 순위 확정적 효력도 없고 점유적 효력도 없고 추정력도 없고 후등기 저지력도 없다요. 그러면 후등기 저지력이 없다는 얘기는 가등기 이중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중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따져보면 되겠네. 그걸 모르면. 자, 갑이라는 자 소유권이 있었는데 갑의 마누라께서 중개에서 공부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허락 안 받았어요? 받았죠? 신랑한테 허락받은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머리 좋은 애 열심히 해. 라고 힘을 주든가요? 좁아가면서 네 머리로 되겠네 구박하든가요? 둘 다? 후자. 그 어렵다는데 그 머리로 되겠어라고 구박하니까 와이프 하는 말, 내 머리가 어떤데? 남편이 네 머리 별로 안 좋잖아. 그래서 따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합격하면 이 집을 주겠대요. 진짜지. 그래서 이 순위로 우리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가등기한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병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공부해서 합격하면 집 주기로 가등기했다 그러니까 병이 얼굴 색깔이 샥 바뀌더니 하는 말이 자기야 나도 공부할 게 가등기 해달래요. 뭐라고요? 병의 정체는 세컨드입니다. 스펠링 몰라가지고 쓴 거니까 좀 이해하지 마시고. 세컨드 나도 가등기 해달래. 안 해주면 우리 관계를 발설을 하겠대요. 가등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2순위로 병이, 3순위로 다시 가등기를 병이 또 할 수도 있다요. 오케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갑이 나가서 정한테 이랬다 그러니까 정이 하는 말, 오빠 나도 그러면. 해줘야 되죠? 그럼 가등기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 가등기는 이중으로 해도 아무 문제 될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중으로 못하는 건 본등기지 가등기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가등기 배울 때 저 뒤에 가서 이중의 가등기 배우게 돼 있어요. 이중으로 가등기 할 수도 있답니다. 이 세컨드가 누구예요? 한 글자로? 그거 기가 막히네. 두 글자로는? 다 뜻이 있어야 돼. 두 글자로는 소실. 소실이란 말 썼지 옛날에. 세 글자로는 국조에 맞춰서 세컨드. 네 글자로는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형법상에서는 내연내처란 말 쓰더라고. 내연내처. 다섯 글자로는 제가 연구 좀 많이 했어요. 다섯 글자로는 관수법에서는 작업마누라라고 부르더라고요. 작업마누라. 아닌가? 맞죠? 여섯 글자로는 연구 많이 했다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배우시게 되면 여섯 글자로 사실혼 배우자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다 나름대로 연구 많이 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일곱 글자로는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매우 적절한 관계. 어쨌든 어떤 거라고. 자, 적절한 건 부적절한 거예요. 그건 상상이 바뀌도록 하고. 어쨌든 간 여기까지가 본능 효력인데 가등기 일체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페이지 201페이지에서 중국등 효력은 일단 물권 변동적 효력 나와 있고 대항력 나와 있고 순위 확정력 나와 있고 후등기 저지력 나와 있고 권리 추정력 나와 있고 점유적 효력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신력은 인정하지를 않아요. 공신력 인정하는 것은 동사만 인정합니다. 뭐만?
동사만 인정하게 돼 있는데 공신력은 민법 공부할 때 혹시 선의취득 배웠어요? 네. 선의취득 인정하는 것은 동사만 대상이다 보니까 믿고 그래 하는데 동사만 보여주는 거지 부동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선의취득은 동사만 대상인 거지 부동산 제외니까 동사는 공신력 인정하되 부동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니까 물권 변동적 효력도 없고 권리 수정력도 없고 처분자한 효력도 없더라요. 가등기 된 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예, 팔아먹을 수 있다 보니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 6가지 효력 위주로 공부해 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유효권에서 따라붙는 것이 형식적 유효권 따라붙는데 형식적 유효권은 등기법상 등기를 통해서 이 등기가 무효이냐 유효이냐 따지는 기준이 바로 형식적 유효권입니다. 처음 나온 것이 뭐가 나왔느냐. 의는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행이 될 것 해서 박스에 각하사유가 총 11가지가 몰래 나와 있어요. 11가지 각하사유는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인데 다음부터 먼저 볼게요. 다음 페이지부터. 자, 형식적 유효권의 경우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이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따지는 기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제조건 첫 번째는 등기가 존재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지 이 등기를 통해서 유효이냐 무효이냐 따지는 기준이다 보니까 등기가 존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존재하고 있다가 이 등기가 불법으로 등기를 잘못 말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등기를 옮겨주는 과정상에서 일부가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부가 빠진 경우에 권리가 소멸하느냐 살아있느냐예요. 앞서 배울 때 권리와 등기는 하나의 문제, 별개의 문제? 권리와 등기는 하나다, 별개다? 전 하나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권리와 등기는 글씨부터가 틀리잖아요. 권리와 등기는 하나가 아니라 별개의 문제예요. 다를 수가 있으니까.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대금, 완납하면 취득하죠? 그럼 등기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등기부서는 누가 나오고 옛날 주인 나오고 실제 주인은 경락인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등기랑 권리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상속받은 경우도 누가 소유자예요? 죽은 자가 누구인데 피상속인이란 말이 나와요. 죽은 자가 누구예요? 피상속인. 피해를 탁 흘리고 죽으니까. 그럼 취득한 자 상속인이죠? 상속인 등기해야 취득해요? 아니요. 실제 주인은 누구고? 상속인. 등기부상은 피상속인이다 보니 등기부상 내용과 실권리가 다를 수 있으니까 등기 원래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 등기랑은 권리를 공시하는 제도가 맞지만 이 경락인이나 상속인 같은 경우는 등기부상 이름 안 올라가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내가 권리를 보유하기 위해서 등기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다 보니까 이 등기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물어본 것이 판례 입장인데 등기란 것은 매매계약은 등기하면 주인 바뀌죠. 그럼 매매계약은 등기하면 주인 바뀌다 보니까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효력 존속 요건이냐 물어보는 것이 판례 입장인데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요. 왜? 등기가 없더라도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등기 잘못 지어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잘못 지어진 경우는 등기를 다시 살려놔야 되니까 말소회복 등기를 회복하면 되는 것이고 일부가 빠진 경우는 변경 등기로서 잘못된 걸 채워주면 되는 것이지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일단 등기 하자가 생긴 경우에 여러분 교재에서 불법으로 말소된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등기는 물권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되었다 할지라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잘못 말소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회복 등기하면 되는 것이고 일부가 빠진 경우는 변경 등기를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권리는 아무 문제 될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중복 등기하는 건 따로 볼 필요 없고 넘어와서 이제 그럼 등기 신청할 때는 각하 사유가 해서 안 될 사유가 총 11가지가 나옵니다. 법제 29조에 각하 사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게 뭐가 나와 있고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줄여서 관할을 위반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관할을 위반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가 나와 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있고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 이건 따로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배울 테니까. 등기는 각하 사유 크게 두 개 나눕니다. 전부 다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 각하 사유인데 등기 실행하면 안 되는 사유예요. 전부 다 못하는 사유인데 실행이 돼버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예요. 이 두 가지 걸리게 되면 이 두 가지는 절대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로 효과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기관이 취권말소하게 돼 있고 왜 이런 등기 실행했냐고 나중에 지방법원 가서 이의 신청도 가능한 사유가 이 두 가지예요. 하지만 똑같은 각각 사유 들어와 있지만 3호부터 11호까지는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에 절대 무효 등기가 아니고 직권말소하지 못하고 이의 신청 제기할 수 없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등기법에서 따지는 기준은 오늘부터 시작해 2월 끝날 때까지 매일 나오는 말 등기법은 무효가 몇 개가 있나요? 두 개. 뭐하고 뭐?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개는 무조건 무효예요.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유효입니다. 등기가 실행이 됐는데 물어는 봐야겠죠. 그러면 위조문서로 등기 실행해버렸습니다. 대장을 위조하고 등기 필증 위조해가지고 등기 신청을 했대요. 그럼 나중에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됐대요.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무권대리 등기는? 무권대리 등기는 무효일까 유효일까? 무효 그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 무효 유효. 왜 무효라고 그랬어요? 무권대리여서 범죄행위는 민법공무원의 무권대리지만 등기는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법에서는 몇 개 보고 따지느냐? 무효냐 유효냐 기준은 두 개 보고 따져요. 뭐하고 뭐?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겠지만 이거부터 설명드려야겠다. 등기법을 자꾸 어려워하는 이유가 민법의 내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달라요 조금. 자, 잘 들으세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등기해야 되죠? 그 매매계약을 등기해야 된다까지 배우는 것이 민법이에요. 그럼 상속은 등기할 필요 없죠? 언제 등기해야 돼요? 처분할 때 등기하면 된다까지 배우는 민법인 반면에 등기법은 그 매매계약은 등기하면 주인 바뀌는데 그럼 등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등기법이에요. 상속은 등기할 필요 없죠? 언제 등기해야 돼? 처분할 때. 그럼 처분 시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합니까? 이걸 우리 등기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물건변동 생기고 안 생기고 민법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럼 이 등기 신청할 때 어떻게 등기 신청할 것이냐 이게 배우는 등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바탕에 민법이 좀 깔리고 나서 등기를 싹 들어와서 등기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인데 자꾸 민법에 배운 내용과 여기랑 짬뽕 시켜버려요. 그리 헷갈리는 거야. 무권대리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배웠죠? 매매계약은 무효일지언정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따지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민법은 민법이고 등기법은 등기법이니까 따로 보셔야 되는데 자꾸 같이 보면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죽겠죠 지금? 네. 힘내세요. 자 어쨌든 간에 민법은 뭘 다루는 법이고 권리 다루는 법이고 등기법은 등기를 따지는 법이에요. 오케이? 민법은 실체법, 등기법 절차법이다 보니까 다르기 때문에 같이 놓고 보지 마시란 얘기예요. 민법은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까지 배우는 것이고 오케이? 하지만 등기법은 등기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꾸 같이 붙여버리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들으면 편해지니까 힘내세요. 파이팅. 자, 그럼 뭐몇 개밖에 없더라?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하고 뭐?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두 개만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줄기차게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권 나오는데 실체적 유효권의 경우는 이제 등기와 실체 관계를 따져서 이 등기가 무효이냐 유효냐 따지는 기준이 실체적 유효권입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등기가 유효하려면은 첫 번째 나온 것이 부동산이 실제로 존재해야 돼요.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허무인, 성이 허시열이 무인이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누구? 홍길동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을 등기된 경우 효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가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물권행위가 존재할 것이 이게 요건인데 여기에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처음 나온 것이 2번에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첫 번째는 부동산 표시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1번의 경우는 뭐 토지의 소재지바 나온 거는 시험에 안 나올 것이고 학설 입장이니까 2번이 나와요. 2번에 별표 넣으시는데 건물의 경우에는 찾으셨나요? 예,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동그라미
유사성 동그라미 맨 밑에 두 번째 줄 동일성 유사성 있는 경우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찾으셨어요? 조금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서 볼 것이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유효하다는 얘기는 이 등기 쓸까 안 쓸까? 써야겠죠? 잘못된 거 고쳐야겠네. 일단 어떻게 고칠까? 처음에 기절이 잘못 적었으니까 경정 등기로 지정한 다음에 이 등기 사용할 수 있다가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서 볼 것은 요 말을 보셔야 돼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유사성 인정할 수 있단 말이 나오게 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제 질적 불일치에서 나눠지는 것이 있는데 질적 불일치의 경우는 둘로 세분해서 권리가 다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더라. 권리가 다른 경우는 내가 신청한 등기 지상권 신청했습니다. 근데 등기 실행이 임차권이 돼버리는 경우 신청한 권리는 지상권 실행한 것이 임차권 권리가 바뀌어버렸죠. 이때 효과는 무효예요. 효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체가 다른 경우도 집을 산 사람 갑이 등기 집을 사서 등기 신청을 했더니만 등기 실행이 갑으로 된 게 아니라 을로 실행돼 버린 경우에 주인이 바뀌어버렸네요. 이때도 무효다예요. 그럼 위에서 보니까 유효하단 말이 나오면 무슨 등기 하셨고 경정 등기 했죠. 무효란 말이 나오는 경우는 경정을 안 받아줍니다. 무효란 말이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말소 등기 사유지 경정 등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등기가 유효하단 말이 나오면 무슨 등기 하시고 유효하단 말이 나오면 경정 등기하는 것이고 무효란 말이 튀어나오면 말소 등기할 사유인 거지 경정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정 등기는 항상 효력이 있는 것만 받아주는 게 차이점이에요. 효력이 없으면 경정 안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현재 효력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이제 과거 기출 문제가 그럼 갑의 소유권에 이름이나 주소가 잘못된 경우에 경정할 수 있을까? 을의 소유권에 경정할 수 있을까? 이거 물으면 기출 문제입니다. 현재 주인이 을이죠? 이건 현재 효력이 있는 건가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옛날 주인은 현재 주인 아니니까 이거는 경정을 안 받아줘요. 이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기준으로 해서 경정을 하고부터 나누는 겁니다. 효력이 있는 사항은 경정을 받아 주지만 효력이 없는 것들은 경정 받아주지 않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효하단 말이 나오면 무슨 등기 하시고 경정하는 것이고 무효란 말이 나오는 경우는 말소로 빠져가는 거지 경정 등기 허용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실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양적 불일치란 말이 나오는데 양적 불일치의 경우는 둘로 나눠서 등기된 양이 있고 물권행일 양이 있더라. 등기량이 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등기한 양하고 물권행일 양을 따져봤더니만은 반대로 물권행일 양이 큰 경우도 있더라요.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양적 불일치인데 내가 만약에 토지를 샀는데 100평을 샀더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양적 불일치는 100평을 샀는데 등기된 것이 100평이 아니라 200이 등기되는 경우 어디가 더 크대요? 등기량이 더 크죠? 이때 효과 발생 얼마큼 인정할 것이 양적 불일치고 반대로 100평을 샀는데 등기된 것이 50평일 경우 물권행위가 더 크네요. 이 양쪽으로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양적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내가 산 게 위에 거는 100평이죠? 등기된 게 얼마큼? 200. 땡 잡았나요? 땡 잡은 게 아니라 효과 발생 물권행위 한도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등기는 200이 됐다 할지라도 효과 발생은 얼마큼 인정해 주겠다? 100만큼만 인정해 주겠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내가 100평을 사서 200이 등기됐지만 효과 발생은 얼마큼 인정해 주겠대요? 100만큼이죠? 그럼 200이 다 잘못된 건가요? 200 중 100은 맞나요? 100은 맞잖아요. 그 200을 다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0을 100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잘못 적었다 보니까 200을 100으로 고치는 경정 등기한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그냥 등기량이 큰 경우 물권행위 안 돼서 효력 발생한다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 배웠으면 무슨 등기하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경정 등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이번에는 100평을 샀어요. 등기된 게 50평일 경우에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때는 민법 제 137조가 적용돼 버립니다. 배웠어요 이거? 네. 이게 뭐예요?
일부 무효.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일 당시에는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일부가 없더라도 법률행위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처리시키는데 요거는 학설 입장이고 얘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시험 나오기 전에 학설을 물어볼까 판례 물어볼까? 시험이 이게 나와요. 오케이? 이게 나오는데 저는 설명드릴 때 뭘로 설명드렸었느냐? 지금 면적으로 설명드렸죠? 근데 판례는 면적으로 안 나오고 문제는 지분으로 나옵니다. 시험 나오게 되면 내가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매입했더라요. 2분의 1 지분을 매입했는데 등기가 전부가 등기된 경우에 어디가 더 커요? 등기량이 더 크죠? 이때 대법원 판례가 떠들기를 뭐라고 떠드느냐? 전부가 무효인가요? 일부는 지분은 맞나요? 지분은 맞으니까 2분의 1 지분만큼 효과 발생시키다 보니까 전부가 무효가 아니므로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는 없고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정 등기를 신청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도 21세기 주문제에서 출제하기를 이걸 물어봤습니다.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정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맞는 말 없다가 맞는 말.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정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맞는 말 없다가 맞는 말. 있다가 맞는 말이 여기 출제 문제예요. 말소라는 건 전부를 지워야 돼, 일부를 지워야 돼, 원칙은. 전부를 지워야 되는데 지금 전부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전부를 말소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운 게 얼마큼이에요. 일부 지분만 넣었으니까 지분만 말소해야 되니까 일부 말소 의미에 경정 등기를 신청한다 판례 입장이므로 나중에 요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요 정도만 세분하시고 넘어가세요. 어디가 얼마큼인지 알아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글씨로 여는 것보다는 내가 100평을 샀는데 등기는 게 200평이더라. 그럼 효과가 얼마큼 인정할까? 100평만큼만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시고 여기선 양심이 나와야 돼. 양심이. 아시겠죠? 땡 잡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것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양적 불일치 잡아낼 수가 있고요. 원칙의 완화 맞아 갈게요. 그냥 단어 끝내겠습니다. 좀 더 가서. 네. 원칙 완화 규정이라는 것은 이제 등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지만 무효로 안 가고 유효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 완화 규정인데 완화 규정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실제와 다른 원인, 즉 태양이 다른 경우란 말이 나옵니다. 처음 나온 게 등기와 물권 행위의 과정 또는 태양이 다른 경우가 나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증여계약을 체결을 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약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증여로 가자니 세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증여세가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죠? 네, 천만다행으로 아세요. 옛날엔 증여세와 상속세까지 시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증여세가 좀 어려워요. 증여세는 세율이 상당히 고율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내게 돼 있는데 시가 10%부터 50%까지 초과 누진제예요. 비싸요, 싸요? 비싸요. 상속세도 세율이 고율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상속세는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하세요. 학자들끼리. 근데 아직까지는 국가가 못 들은 척하고 있는데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골골 앓아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길 가다 억하고 쓰러져 죽은 사람들만 내는 게 상속세예요. 골골 앓는 사람들은 쟤는 다 빼먹자는 일이다. 세금 낼 일이 없지만 멀쩡하게 길 가다 억하고 쓰러진 사람들은 급사한 사람들은 세금 내게 돼 있어요. 상속세를. 그러다 보니까 미리 안 빼고 있으니까 이거 내는 사람만 내고 안 내는 사람 안 내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없애자란 말이 나오긴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억하고 죽도 세금을 거치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제 세금이 워낙 세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갑과 을이 다시 가짜로 매매 계약을 꾸밉니다. 그럼 증여로 등기할 사건이 있었지만 매매로 등기했대요. 그럼 증여로 등기해도 소유권은 을이고 매매로 가도 소유는 을이 되겠네요. 일이 가도 을, 처리 가도 을, 소유자 일치했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하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유효하다는 얘기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가 아니에요. 하지 말아라요. 하다 걸리게 되면 처벌이 좀 무겁습니다. 3년 이하 징역 1억 원이 벌금 사유예요. 1억 원. 하실래요? 바로 꼬랑지 내리시는데 하면 큰일 납니다. 증여사법에서는 증여할 당시 남에게 증여를 해 가족 간의 증여가 들어가요. 가족 간의 증여계약 체결하고 계약서 작성해서 매매로 넘겼다 할지라도 이전 등기 끝나게 되면 등기소에서 이 이전 등기하는 그 자료가 세무서에 다 넘어갑니다. 세무서로.
그럼 세무조사관이 다 조사를 해요. 아, 쭈구리 아버지가 아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나중에 불러요, 둘이. 불러가지고 진짜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입증해라요. 왜냐, 증여세법에서는 친족 간의 매매계약은 매매를 안 보고 증여로 추정 들어가니까. 그럼 증여로 추정한 사건에 대해서 나는 우리는 매매라고 주장하는 자 입증해라요. 그럼 뭘 갖고 가야 될까? 계약서에다 또 통장 4번 뒤져야죠. 돈 5가 사실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은 증여로 처벌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분 그러시더라고. 현찰 줬다 그러면 되죠? 아, 누가 현찰을 몇 억씩 쌓아놓고 있어, 집에다가. 그럼 너 그 돈 어디서 났냐, 그러면은. 자금 출처 조사하게 되면. 또 머리 아파지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통상적인 이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 나와서 처벌받으면 머리 아파집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걸리면은 제목이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간생략등기. 이게 중요한데, 중간생략등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간을 빼먹은 거예요. 중간 생략등기인데, 사례대로 가게 되면, 두 번째 중간 생략등기라는 것은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얘가 또 상속받을 수도 있고, 증여받을 수도 있고,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그럼 등기할 게 있는데 등기 안 하고서 병일 한자하고 다시 매매계약을 통해 파는 경우에 등기는 갑에게서 을로 넘어와야 되고,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올 등기가 있는데, 이렇게 등기한 것이 아니라 갑에게서 병으로 한 방에 넘어와 버린 경우에, 그럼 얘를 빼먹은 거죠. 중간을 빼먹은 것을 중간 상략거래입니다. 그럼 요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예요. 순체로 등기해도 병이고 직접 와도 병이네요. 일이 가도 병, 처리 가도 병 일치했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하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이 등기도 해라 하지 말아라. 하, 뭐 자꾸 법을 어기는 걸 좋아해. 별이 몇 개 있어요? 자, 해라가 아니라 하지 말아라요. 아시겠죠? 별이 몇 개 있으면 하나 더 다는 거 별 문제 아니지만 안 다른 사람은 아깝잖아. 그러니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다 걸리게 되면 처벌이 따라옵니다.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어서 들어보긴 들어봐서 2천만 원. 자, 3년 2천만 원은 중개업자 처벌이고 당사자는 3년 1억 원이에요. 이것도 3년 1억 원이라고. 당사자는 중개업자 처벌이 15조 금지행위가 3년 2천만 원 미등기 전매가 그건 중개업자 처벌이고 당사자는 3년 1억 원이에요. 아시겠죠? 당사자 처벌은 3년 1억 원이라고. 이게 개입한 중개업자는 3년 2천만 원 처벌받는 건 중개업자고, 어서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3년 2천만 원. 그 중개업자 처벌이고 당사자 3년 1억이에요.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요. 하지만 했지만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왜 그러느냐? 이 중간생략등기나 허위기재 이 두 가지는 어디에 포함된 내용이냐 하면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내용이에요. 근데 이 법률이 단속 규정이에요. 뭐라고요?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위반은 무효라고 배웠고 단속 규정 위반은 유효하되 처벌했다고 배웠죠. 이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보니까 유효하게 인정해주되 처벌을 얼마짜리다? 3년 1억 원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잘못했다. 공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 비공식적으로는 해요가 아니라 그건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원칙은 유효 무효? 유효는. 근데 우리는 또 유효라고 배웠으니까 등기하는 과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할 때 3자 간에 갑을병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합의가 없는 경우도 있다요. 그럼 합의가 있으면 무효일까 유효일까? 유효. 합의가 없으면 그래도 유효입니다. 합의가 없다 해서 이 중간생략등기 무효나 또 말소 주장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합의가 있어도 무효고 없어도 유효하게 인정해 주는데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등기하는 과정상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요거를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합의가 있다는 얘기는 자,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요. 갑을병 셋이 합의했다는 얘기는 입을 짜 맞췄죠? 네. 법을 어기기로. 네. 그럼 셋 다 착한 애들 나쁜 애들? 나쁜 애들. 그럼 합의한 이상 병 너는 갑에게 등기 청구하려면 해라요. 할 수 있다요. 하라는 얘기는 반면에 숨은 뜻은 처벌은 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해 갔죠? 합의했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처벌은 하겠다는 얘기 뜻이 숨어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합의 안 했다는 얘기는 집을 산 병 입장에서는 집 산 죄밖에 없죠. 법을 어기기로 합의 봤어요? 아직 합의 안 봤으니까 얘를 보호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너 직접 청구하게 되면 처벌받으니까 병원 합의 안 한 이상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 하지 말고 처벌받으니까 먼저 을을 대위에 등기 신청해 준 다음에 그 후에 병 네가 등기해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말하는 뜻하는 바가 뭘까? 합의 안 했으면 중간생략 등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처벌받으니까. 이해 갔어요? 여기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돼요. 합의했다는 얘기는 셋 다 착한 애들 나쁜 애들? 나쁜 애들이죠. 그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하란 얘기입니다. 막지 않겠다. 그럼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처벌은 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이고 합의 안 한 이상 병을 보호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럼 너는 직접 등기하면 처벌받으니까 직접 등기 청구하지 말고 을을 먼저 대위에 등기 실행해주고 난 다음에 네가 등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이 얘기는 합의 안 한 이상 중간생략 등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요게 이제 나오는 지문이고 그럼 지금처럼 전부 다 무효다 무효다. 유효 개념 해주는데 단 한 차례 무효되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만큼만은 정확하게 하시네.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난 여기 물어볼 때 이게 물어보면 기분이 되게 별로 안 좋아. 어디서 배우시다 보면 다 민법이라고 떠들어요. 나는 강의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민법이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자 다음에는 어디서 배우셨나 그러면 어디서 배우셨다 그래야 돼? 등기법 그래야지 길을 살려주지. 네. 연료 분필.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교재 보시게 되면 중간생략 등기 유형은 뭐 몇몇 계열 통해 등기 안 하고 넘기는 경우도 있고 상속받은 걸 등기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큰 사례가 될 건 없고요. 넘어가게 되면 일단 10번 잠깐 놔두시고 밑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나와 있는데 이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니까 효력은 유효 개념 해주되 처벌은 따라오는 겁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1억 원이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밑에 리을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유효성 보니까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계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요. 이 말은 합의가 없어도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차이 짓는 게 우리 책임 빠져 있지만 등기는 과정상 차이가 짓는 거예요.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기 어떻게 하시고 직접 등기 청구할 수가 있고 합의가 없으면 직접 등기 청구를 못하게 돼 있으며 을을 대위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 대법원 판례니까 여기까지 봐놓고 넘어가시고요. 전부 다 유효 개념 해주되 다만 B번의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만큼만은 무효다. 여기까지 봐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맨 꼭대기에 C번에 괄원해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맨 꼭대기 204페이지 맨 꼭대기 C번 보니까 모두 중간 생략등기 나와 있죠? 중간 지워버리세요. 모두 생략등기 그냥 뭐라고요? 모두 가로 안에 맨 끝부분에 204페이지 맨 꼭대기 두 번째 줄 끝줄에 보니까 가로 안에 모두 중간 생략 나와 있잖아요. 중간 지워버리시라고. 그냥 모두 생략등기라만 쓰는 겁니다. 거기선. 이게 뭔 말이냐? 자, 칠판에서 갑을병이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을을 빼먹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고? 중간 생략 그랬죠? 말 그대로 어딜 빼먹었으니까. 중간을 빼먹었으니까 중간 생략 그랬는데 지금 나온 것은 번호 3번 붙인 다음에 모두 생략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자가 한자로 머리 두자입니다. 그럼 어딜 빼먹은 거? 머리 빼먹은 게 모두 생략이라는 말 쓰는데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신축을 한 미등기 주택이 있더라. 이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 팔았어요. 그럼 팔게 되면 등기하는 과정은 갑이 소유권 보조 등기를 한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게 있는데 이렇게 등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조 등기를 바로 실행해 버린 경우. 그럼 지금의 요거랑 차이점이 생겼죠? 여기 갑을병도 어딜 빼먹었고 중간을 빼먹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머리 빼먹어버렸어요. 책을 보면 책 제일 앞에 나오는 말 머릿말. 그럼 머리를 빼먹었다는 게 그 뜻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보조 등기를 빼먹고 등기하는 것을 첫 머리 빼먹었다 그래서 머리 두자 집어넣은 다음에 모두 생략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럼 보조 등기한 다음에 을 이전 등기에도 소유자는 을이고 직접 등기에도 을이 되겠네요.
요리가 돌, 직접해 돌 이렇게 일치하다 보니 요거는 유효입니다. 여기는 한 점밖에 안 나와요.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을 때 이 등기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다. 이거밖에 안 나오니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간을 빼먹었더라 뭐라고 부르고? 중간 생략. 첫 뭐를 빼먹었더라? 모두 생략 둘 다 원칙은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온 것이 무효등기의 유용 마지막인데 무효등기라는 게 아까 설명드릴 당시에 놔두실 것, 말소하실 것. 무효등기는 경정등기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라고 배웠어요? 말소등기 사유다. 그러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무효등기로 놔두다 보니까 다시 유용하는 경우가 있더라요. 이 유용의 뜻은 유자가 한자로 흐를 유자입니다. 뭐라고요? 흐를 유자. 그럼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유용이라고 쓰는 것이 이 뜻인데 무효등기가 존재하다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쓸 수 있게 됐네 이 뜻이에요. 여기 유용의 뜻인데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을에게 1억을 빌려옵니다. 1억을 빌려오다 보니까 갑이 자기 집에 대해서 1순위로 저당권 설정해주고 채권을 1억 등기한 다음에 돈을 빌려 쓰고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돈을 1억을 변제하게 되면 돈을 갚아버리게 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럼 소멸했다는 얘기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무효가 되겠죠? 그럼 변제로 소멸하게 되면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소멸할까? 말소 안 해도 소멸할까? 말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제란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규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죽어요. 그럼 등기부상은 남아있지만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 없죠? 무효등기가 있다 여기. 무효등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돈이 다시 필요한 갑이 1억을 다시 빌려옵니다. 다시 빌려올 경우에 등기를 하긴 다시 해야 되는데 등기부를 딱 열어보니까 옛날에 해놓은 거 있네. 요거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무효등기의 유용의 뜻이에요. 오케이? 유용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당사자 간에 일단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등기가 유효로 바뀌면서 피해 입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할 것이고 등기부는 세 개로 나눠서 표지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구가 있더라. 표지부는 부동산 표시기재하는 곳이죠. 여기는 유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유용이 가능해요. 여기 유용이 가능한데 따져보자고요. 그럼 만약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멸실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새로 지은 건물의 등기부로 사용할 수 있느냐요. 멸실 등기는 유용을 허용하지 못한다고 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갑분하고 유용할 수가 있다. 여기는 동그랗게 쳐놨으니까. 그럼 저당권은 갑구로 가요? 을구로 가요? 을구로 가죠? 유용할 수 있다. 그러면 담보가등기랑 가등기는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나눠놓고 써놨잖아 여기다가 지금. 자, 담보가등기는 갑구로 가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한 거예요. 돈을 안 갚게 되면 소유권을 가져오겠다요. 그럼 담보가등기는 갑구에 갈 등기니까 유용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다가 돼야 되겠죠? 갑구 알고 유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럼 소유권 유용할 수 있을까? 소유권 어디로 가야 돼요? 갑구 유용할 수? 자신 있게 있다가 돼야 되겠죠? 그럼 나눠서 갑구와 을구 권리 등기만 유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표지부 유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멸실 등기 왜 유용이 안 될까? 쉽게 하시면 돼요. 자, 건물이 있고 등기부가 있어요. 지금. 오케이? 근데 건물이 멸실했다요. 그럼 원칙은 등기부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같이 없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건물 등기부가 있다가 건물이 멸실했습니다. 등기부를 가만 놔두고 건물 다시 짓게 되면 새로 지은 건물 등기부를 또 만들어 버려요. 그럼 건물은 하나가 있는데 등기부가 새로 만드는 거 하나, 옛날 거 하나, 두 개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옛날 등기부 유용하지 못한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표지부 등기 유용을 할 수 없어. 멸실 등기 유용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거는 누구나 다 외워. 중개사 공부하시는 양반들이 이거 다 외우시는데 기출문제에서 21회 문제에서 무효인 담보가 등기에 대해서 당사자 합의가 있고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는 유효한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고 딱 나오니까 아이씨 담보가 등기? 갸우뚱하더라니 여기서. 왜 이것만 다 외웠지 이걸 이해 안 했으니까. 이거를 내고 들어오면 암기식 문제가 되겠지만 얘를 물어보는 건 알고 있냐 문제예요. 그럼 갑구에 갈 등기하고 을구 들어갈 등기 유용할 수 있으니까 담보가 등기랑 또는 저당권 유용이 가능하고 소유권도 유용할 수가 있으니까 민법 공부할 때 108조에서 이게 나왔죠? 108조 원래 원인은 뭐고? 증여.
증여지만 매매인 것처럼 가장했더라. 이게 뭐예요? 가장매매 108조 아닌가요? 108조는 원칙은 무효. 그럼 매매로는 이등기 무효란 얘기예요. 하지만 진정한 증여자의 진정한 증여 의사 표시가 있으면 매매로는 무효지만 증여로 유효하게 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무효 등기를 다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기억번호 신축 건물의 무효 등기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찾으셨나요? 멸실된 건물을 이용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거꾸로 오른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저당권도 가능합니다. 플러스 써놔야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옆에다가 담보 가등기 뭐라고요? 담보 가등기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 담보 가등기가 21회 기출 문제입니다. 같이 놓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완화 규정이에요.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중간 생각했던 게 유효인가요? 유효죠? 네. 어디만 무효예요? 허가 구역만 무효다. 그 다음에 모두 생략등기는 어딜 빼먹은 거? 보조등기를 빼먹고 가는 게 모두 생략등기. 유효 무효? 유효. 그 다음에 등기원은 서류 적은 것도 증여를 매매로 한 거. 유효. 무효등기 이용은 어디만 가능하대요? 권리의 등기만, 갑구하고 을금만 가능하다. 자꾸 들어가서 책 보시면 아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고 나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1장 총론 파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기소와 등기원 나오는 부분 여기는 안 합니다. 5월달쯤 가서 할 거예요. 왜 거의 안 나오니까 지금 괜히 시간 할애해서 안 보셔도 되고 제키겠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요약지까지 보시면 돼요. 어디로 가시느냐? 페이지 238페이지에 등기 절차 총론 파트 여기가 또 지뢰밭이에요. 뭐라고요? 지뢰밭. 여기가 상당히 어려운 파트다 보니까 이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등기소, 등기관 거의 안 나오니까 나중에 5월달쯤 가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냥 시간 할애해서 안 나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쉬신 다음에 총론 파트 다시 보도록 하죠.